네,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요즘 이제 며칠 사이 국내 언론 보면 트럼프는 미국 고립주의로 나가고 외국 뭐 지키고 뭐 한반도 지키고 이거 다 관심 없어졌고 북한은 도발하고 뭐 우리는 뭐 안보 위기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을 막 조중동이 읊어댑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그 사정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들 주시는 덕에 저희 백모 세네 탈출 완전 노딱이고 그런 상태에서도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잠시 신간 안내 드립니다. 한 두어 달 있다 나올 계획인데요. 로버트 스팔딩 펭귄에서 나왔고요. 스텔스 워라는 책입니다. 미국 딥스테이트와 중국이 야합해서 어떻게 미국을 정복하려고 시도해 왔는가라는 것을 낱낱이 까발린 책입니다. 로버트 스팔딩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이너서클의 한 명이고요. 원래는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였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무관을 했고요. 그리고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에서 근무했었고요. 2017년 그 11월에 발표됐나요?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NSS 보고서에 그 작성할 때에 수석 부장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골간을 잡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미리 주문해 주시면 저 백모 박성현이 서명해서 특별 선판매 드립니다. 자, 조중동 뭐 요즘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거의 떼창인데 결국 한 둘 정도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은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데 트럼프는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또 아픈 거 아니야? 계단도 조심조심 내려오는 그런 상태 아니야? 뭐 이런 소리도 하고요. 중앙일보 제목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주먹 흔드는데 트럼프 관심 멀어졌다. 한반도 버렸다 이 소리죠. 또 중앙일보 제목도 보십시오. 김여정 대납 위협에 트럼프는 먼 나라 분쟁 우리 의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먼 나라 갈등 해결은 미 의무 아니다. 이게 먼 나라가 단순히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못 얘기되는데 이거 거의 오역입니다. 자꾸 먼 나라 분쟁, 먼 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조선일보 그 기사의 부제 보시면 한반도 위기, 동맹이 위협받아도 미 우선주의 강조.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트럼프 완전히 오독이고 이런 그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세뇌하려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그 안보 위기 의식 부추겨서 그 자기들한테 줄 세워 가지고 문재인한테 대항해 보려고. 근데 실제로 내놔야 될 아이템은 안 내놓죠. 내놔야 될 아이템은 뭐냐? 조중동이 앞장서서 탄핵 반성하고 그 다음에 미중 전쟁 조명해 주고 북한 해방 조명해 주고 그리고 이런 각도에서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국내 언론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막연한 위기의식, 막연한 안보 위기만 막 부채질하는 겁니다. 안보파리들이죠. 아주 그 싸구려 안보파리, 위기의식파리를 하고 있는 정말 추잡한 자들입니다. 드디어는 트럼프 아프다. 계단도 조심조심하고 물잔도 두 손으로 받쳐서 먹는다. 조선일보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계단에 트럼프 말에 하면 이제 뙤약볕 아래서 연설을 한 40분 했다고요. 트럼프가 미국 원고로 8페이지, 9페이지짜리 연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40분 걸립니다. 그 연설 그렇게 하고서 저도 40분 연설하면요. 머리가 띵해요. 40분을 연설하고 나서 계단에 물기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내려갔는데 그걸 엉금엉금 이제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자빠졌다고요.
조선일보 방 회장님이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나 조선일보 강천석이나 한번 뼈약볕 아래서 40분 스트레이트로 연설해 보십시오. 참고로 히틀러는요. 연설을 하고 나면 이게 백지창 같이 변하면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상태가 돼요. 히틀러가 히스테리를 갖고 연설하거든요. 독일 제국의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히스테리 연설을 해요. 그 사람 그걸 보면 우리 독일인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이러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연설이 끝나고 나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가지고 완전히 식은땀에 절은 상태에서 3시간, 4시간을 뻗어요. 지금 이 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트럼프처럼 야외에서 프랑프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연설을 40분 정도를 그렇게 때린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도 어떻게든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어떤 식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거기에 임프로바이제이션도 굉장히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육상에서 계속 그 기록을 세우면서 그 기록이 뭐 미국 기록인지 육사 기록인지 모르겠어요. 기록을 세우면서 동시에 그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논문을 통과시킨 아주 유능한 그 여학생 아마 린다 뭐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서 린다 양 어디 있습니까? 린다 양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린다가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손을 흔들었을 거 아니에요. 1000명 되는데 이번 졸업생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트럼프가. 아니 당신 그렇게 멋있는 학생인데 왜 자리를 그렇게 구석진데 줬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 좀 해봐야 된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연설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 건 임프로바이제이션이죠. 원고에 없었던 것을 순간적으로 끼워 넣어서 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엔터테이너 기질, 퍼포머 기질, 배우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다고요. 그거 40분을 해요. 40분을 스트레이트로. 그러고 나면요. 사람 진 쫙 빠집니다. 저도 한 15분만 대중연설, 제가 연설 좀 하는 편인데 베스트라고도 흔히 하죠. 하고 나면요. 저도 계단 밟고 내려올 때요. 띵 해요. 저도 엉금엉금 내려갑니다. 이거 조선일보 제목, 동아일보 제목인데 동아 김 회장, 조선 방 회장 말에 땡볕에서 40분 한번 짓고 난 다음에 그 얘기 하시라고. 참 이것들이 야비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말 했냐? 들여다보자고요. 미군의 기본 임무는 외국의 국가 건설이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전쟁을 끝장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We are restor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the job of the American soldier is not to rebuild foreign nations, but defend, and defend strongly our nation from foreign enemies. We are ending the era of endless wars.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지금 2003년 이라크 전부터 미국이 아프간이야 뭐 탈레반 플러스 알카에다 테러 집단이 같이 공모를 해서 국가를 점령한 상태니까 아프간 들어간 건 오케이라고 치더라도 이라크에 2003년부터 지금 그 몇 년째요? 17년째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 이라크 철군을 협의를 했다고요. 이라크 당국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솔레이마니를 참살했다고요. 잡아 죽였다고. 왜냐? 솔레이마니 이란의 사실상의 두목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시아파 정부랑 손을 잡고 이라크를 통째로 들어먹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잡혀 죽은 장소가 바그다드 공항 아니에요. 바그다드 공항 가는 길 아니에요. 이라크에서 잡혀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이란이 이라크를 못 잡아먹겠다 구조를 짜놓고서 이라크에서 군대 빼는 걸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라크가 이게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국가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에 그 후세인이 지배하던 독재체제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모던 스테이트, 현대국가를 제대로 된 현대국가를 건설하겠다. 이것이 아들 부시와 체니 일당이 내걸은 사실상의 계획이었다고요.
남의 나라 가서 왜 스테이트 빌딩 하냐 이거죠. 그것도 중동 오일필드 한가운데 가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동 가서 국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침략에 대해 싸우는 것이 미군의 기본 임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를 어떻게 고립주의라고 함부로 해석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문장 바로 이어서 이 얘기 나옵니다. 뭐냐면은 in its place. in its place라고 하면 먼 외국 가서 현대 국가 건설해 주겠다고 날치는 대신에 즉 중동 가서 국가 건설한다고 헛힘 쓰는 대신에 미국의 핵심 이익을 방위하는 데 눈 부릅뜨고 집중해야 합니다. 머나먼 타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수천 년 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닙니다. 이거를 국내 신문은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 그것만 아까 딱 땄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문맥이 있다고요. 뭐냐. 이게 중동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거 원어를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In its place is a renewed, clear-eyed focus on defending America's vital interests. It is not the duty of U.S. troops to solve ancient conflicts in faraway lands that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이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의외로 ancient예요. 이 ancient라고 하면요. 영어권에서 유럽권에 서유럽권에서 세계사를 정리를 할 때 ancient, classic, middle age, modernity, contemporary 이렇게 5시기로 정리를 합니다. ancient는 고대를 가리키고요. 이건 언제를 가리키냐면은 수메르 그리고 피라미드 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수메르와 에집트가 세계 최강국이었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클래식은 언제냐? 호모의 일리아드쯤이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3,000년 전, 즉 철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철기가 누구한테서 나왔냐? 인도 유로피안들이 나왔거든요. 인도 유로피안족이라고요. 철기 만들어낸 게. 그릭은 물론 인도 유로피안이고요. 물론 청동기 시대죠. 당시에 철기는 일부 막 도입되기 시작하고. 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클래식 고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얘들이. 고전 시대 끝나면 뭐냐? 미들 에이지가 되죠. 중세라고 부릅니다. 중세 끝나면 뭐냐? 모던 에이지 혹은 모더니티. 그래서 이걸 현대라고 부릅니다. 시작점은 어디를 보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14세기에서 16세기를 모더니티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모더니티 현대 문명인데 모던 에이지인데 지금은 지금 시대라고 그 아래 서브셋으로 따로 빼내요. 지금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 75년 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한 걸로 봅니다. contemporary. 즉 전체 시대로 보면 4개로 보는 거죠. ancient, classic, middle age, modernity 4개로 보는 거고요. 그중에 모더니티를 다시 75년 전부터 지금 시대 컨템포러리라고 따로 부릅니다. 이게 얘들의 기본적 세계관이에요. 그럼 그 이전은 뭘로 보냐? 빙하 시대가 있고요. 빙하 끝난 다음에 빙하가 11,700년 전쯤 끝나는데 빙하 끝난 다음에 약 4,000년 내지 5,000년 전 에인션트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기는 뭐냐? 그걸 신석기라고 부릅니다. 신석기의 특징은 뭐냐? 스테이플 푸드, 주곡, 즉 아메리카 발견 전이니까 주곡은 4개를 꼽습니다. 보통 수수나 귀리도 못 들어가요. 쌀, 밀, 보리, 쌀, 밀, 보리 3개 꼽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 발견 후에야 옥수수가 끼어요. 그래서 주곡 농사, 스테이플 푸드가 일어난 게 약 10,000년 전쯤 되거든요. 그거로 신석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신석기가 석기를 갈은 마제석기다. 이거는 일본 애들이 만든 신화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일본은 자기들이 문명의 최첨단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해서 일제시대 때 지금 일본 애들 신석기가 마제석기다 따위 소리 안 해요. 그 일제 때 나온 얘기예요. 왜 그랬냐? 그 조몽인들이 2만 년 전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석기, 마제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석기는
마제 석기입니다. 가른 석기입니다. 우리 일본 조몽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석기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신석기를 제일 먼저 진입한 위대한 국가,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게 일제가 만들어낸 짝퉁 고인류학입니다. 천만에요. 신석기 찾아보세요. 신석기 혁명이 뭔지. 네올리틱 레볼루션이 뭔지. 그건 애그리컬처럴 레볼루션이에요. 애그리컬처럴 레볼루션이 뭔지 찾아보세요. 그전에도 사람들은 이런 그 상추 뭐 이런 종류들이요. 채소 이런 거는 간간히 예외적으로 저걸 한 적이 있어요.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스테이플 푸드. 스테이플 푸드. 주곡. 스테이플 애그리컬처. 그 다시 말하자면 쌀, 밀, 보리 농사. 그거를 신석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은 농업혁명이고 그것은 주곡혁명입니다. 그러면 이 신석기 혁명이 대충 한 10,000년 전부터 온데벨트에서 10,000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10,000년 전에 신석기 혁명이 시작이 되고 나서 고대 국가의 성립. 그게 저쪽 수메르 같으면은 거의 4,5,000년 전이죠. 에집트가 한 4,000년 전, 중국이 한 3,500년 전쯤 됩니다. 고대 국가의 성립. 거기까지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석기 농업혁명 시대. 그 다음엔 고대 국가 성립하는 데를 에인션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과 서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동과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번은 뭐냐? 지중해와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번은 뭐냐? 그리스 로마 시대다 이게. 클래식. 그래서 그걸 고전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냐? 그거 끝나고 나면 뭐냐? 중세다 이거예요. 미들 에이지. 이게 기본적인 걔들의 세계관이에요.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에인션트라고 부를 때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수메르 피라미드 바빌론 유수. 저건 이제 바빌론 유수는 이제 거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저기 뭐죠? 아카이드가 지배했나? 아시리아가 지배했나? 아시리아에 포악한 황제한테 끌려가죠. 그거를 키루스,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성경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 대단한 인물입니다. 키루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을 점령을 한 다음에 그걸 돌려보내죠. 너희 땅에 가서 살아. 그 전체 순환 과정을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저거 뭐냐, 서기 한 60년경일 거예요. 율법주의자, 율법 지상주의자들, 바리새들과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유대민족 지상주의자들, 극렬분자들, 극렬 유대 해방, 그러니까 해방 신학에서는 그 극렬분자들, 예수가 극렬 혁명 요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질럿, 열심당, 영어는 질럿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한테 개기다가 로마가 화딱지가 나니까 다 뭉개버리고서 민족을 해체시켜버리잖아요. 여기저기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2000년 전이에요. 마호메드, 이건 7세기, 한 1400년 전. 이 동안에 이 지역은요, 특징이 있어요. 종교에 목숨을 걸고, 지금도 종교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복잡하다고요. 민족적 흐름, 종교적 흐름 이렇게 해서. 이게 에인션트,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인션트 컨플릭트라는 게. 에인션트란 단어는 다른 데 잘 안 써요. 서양 사람들이 에인션트라 그러면 기본 뿌리를 수메르 피라미드에다 둔 중동 일대의 그 흐름을 얘기하면서 에인션트라 그런다고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부터 배워오니까 플라톤이 거기서 배워온 사람이잖아요. 피타고라스도 거기서 배워왔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정복했을 때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짓잖아요. 그게 거기가 문명과 과학 지식의 산실이었다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수천 년 묵은 중동 갈등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해석이 ancient란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It is not the duty of U.S. troops to solve ancient conflicts in a faraway lands. 그 중동에 있는 그 캐캐묵은 오랜 그 구원과 그 얽히고 설킨 사정을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 지금 저희 시청자님들이 예를 들어서 바리새가 그때 뭐였는지, 질럿이 그때 뭐였는지, 열심당이, 디아스포라가 그때 뭐였는지, 바빌론 유수가 특히 이게 성경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또 성경 하신 분들이라도 야 피라미드 그 옛 이집트 왕조가 걔들이 뭐야? 그 전에 그 수메르 걔들은 또 뭐야? 헷갈린다고요. 성경 하신 분들도. 수메르 에집트 이해하려면은 성경 중에서도 특히 그 누구죠? 아브라함의 그 여행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 수메르 지역 사람이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뭐 알 필요도 없고 정말 들여다보는 사람 아니면 뭐 그거 안다고 뭐 출세하는 데 도움돼? 돈 생기는 데 도움돼? 가정의 평화에 도움돼? 아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 얽혀가지고 거기는 그냥 수천 년 두고 얽혀갖고 이거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해서 그 지역에 근사한 현대 국가를 만들겠다. 아니 이라크가 어떤 땅인데 수천 년 된 에인션트 컨플릭트가 바로 어딜 둘러싸고 했어요. 사람들이 잘 헷갈리지만 에집트에 피라미드가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라크에 수메르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 무시무시한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저기서부터 와요. 코카사스 산맥 지금 따지면은 아르메니아. 거기서 보트 타면요. 쿠웨이트 앞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강물 따라서. 그다음에 거기서 저기 그 해안, 그러니까 지금 이란 해안이요. 이란의 남서쪽 해안 타고 얼레벌레 가면요. 그게 저기 뭄바이 인더스강 하류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인더스강 물 따라서 쭉 가면요. 히말라야 산맥 남단으로 해서 평야거든요. 인더스 겐지스 평야. 쭉 꼭대기까지 간 다음에 보트 잠깐 걸머지고 혹은 뭐 잠깐 버리고 몇백 킬로 걸어가지 않으면 겐지스강 상류 나와요. 그럼 겐지스강 상류에서 다시 뗏목 타고 내려가면 어디 나오냐? 지금 벵갈만 나옵니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했을 거예요. 그 에이션트, 그 고대 지지고 볶음을 미국이 들어가서 줄 딱 세워서 근사한 현대 국가를 만들어. 우리 미국은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 지역 들어가서 현대 국가 만드는 세계 경찰 아니야. 이 소리라고요. 이걸 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고립주의라고 모른 거예요. 이게 국민을 개돼지 만드는 소리죠. 자, 그럼 미국 전략은 뭐냐? 깨어있는 주권국가 전략입니다. 제가 이걸 Vigilant Sovereign State에서 VISS라고 불렀죠. 근데 이거는 VOSS랑 똑같아요.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예요. 이 얘기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 딱 뭐라고 나오냐. 중국이라 불리는 머나먼 땅에서 우리 땅으로 건너온 신종 바이러스.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나서준 모든 군인들께 감사합니다. 이거 연소 시작하고 한 5분 만에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첫방 중국 겨냥하는 거예요. Who stepped forward to help battle the invisible enemy. 보이지 않는 적. The new virus that came to our shores. 우리 땅에 온 새로운 바이러스. 어디로부터? From a distant land called China. 얼마나 냉정한 얘기야. 야, 중국 너희 들어본 적이 있어? 야, 중국이 어디야? 이제 우리 너희 그렇게 대접할까 이 새끼들아. 그 소리예요 저게. From a distant land called China. 중국 완전히 백벤치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세계 시스템으로부터. 중국을 세계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서 디커플링해서 처박아 버리려면
그 천병이 어디가 돼야 돼요?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저게 한반도에 대해서 도리도리하고 모른 채예요. 중앙일보 기사 그렇게 뽑았잖아요.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려면 그 지렛대가 어디냐고요. 우리가 어금니 하나 뽑아내려면 어디에다 힘 딱 걸어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 걸린 파트가 어디예요? 바로 하악골. 만약에 아래 어금니다 그러면 하악골 어디 근처에서 딱 뽑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도. 똑같죠. 지렛대를 가지고 힘을 주면 그 레버리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힘 받는 데가. 여기가 어디냐. 이게 한반도라고요. 저 한반도의 지금 전략적 가치는요. 더블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씩 튀고 있어요. 근데 뭔 소리야 지금? We will vanquish this virus. 그러니까 we will vanquish China예요. 우리 이 바이러스를 파멸시킬 거다. 차이나를 파멸시킬 거다. We will extinguish this plague. 우리 이 질병을 멸종시킬 거다.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이라 불리는 질병을 멸종시킬 것이다. 그 소리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저게. 저게 뭐냐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따블입니다. 그래서 발 뻗고 주무세요. 조중동이 겁 아무리 줘도 저것들 또 웃기는 자. 아니 그렇게 똑똑한 자들이라면 해야 될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해보자고요. 탄핵 밝혀야지 이제. 벌써 3년 넘었구만. 미중전쟁 조명해야지. 미국 자유보수혁명 조명해야지. 북한 해방의 불가피성 얘기해야지. 미통당이 이런 관점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도 안 하잖아. 다 반대가 되는 소리만 하고 있잖아. 그래 놓고 저렇게 싸구려 안보팔이 그런 상스러운 짓이나 개처 자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그런 말 나와요. 미국의 생존과 문명의 지속이 가장 중요하다. 즉 미국의 생존이라는 건 문명의 지속이다 이거예요. The survival of America and the endurance of civilization. 저게 뭐예요? 문명은 가치 아닙니까? 개인 존엄, 자유, 시장제도, 공정, 기회. 이거 아닙니까? VISS죠. 깨어있는 주권국가 혹은 가치지향 주권국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단위가 가치지향이다 이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장점은 순간의 변덕스러운 열정과 편견을 견뎌낸다는 데 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시대를 뛰어넘는 것,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What has historically made America unique is the durability of its institutions against the passions and prejudices of the moment. 순간의 열정과 편견, 순간의 변덕스러운 열정과 편견을 견뎌낼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는데 미국의 특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When times are turbulent, when the road is rough. 시대가 어지러울 때, 우리가 밟아나가는 경로가 울퍽질퍽할 때 What matters most is that which is permanent, timeless, enduring and eternal. 영원한 것, 시대를 뛰어넘는 것, 시련을 견뎌내는 것, 시간에 고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거의 시적이에요. 거의 시적입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고립주의 어쩌고 저쩌고 이 천박한 것들 하여간에 영어도 모르고 교양도 모르고 국민들은 다 개깡통 만들어가지고